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행복한 금요일의 시작 아침마당 대구입니다. 여름이 되면서 요즘 부쩍 운동하는 분들이 많아지셨습니다. 뭐 건강을 위해서도 그렇지만 아무래도 휴가철이 다가오다 보니까 좀 이렇게 몸에도 신경을 쓰는 분들이 많아지시는 것 그렇죠. 같은데 네. 김수현 아나운서도 운동하시죠? 네, 저 뭐 네. 운동이야 마음으로만 열심히 하고 네? 있습니다. 네, 저도 뭐 말씀하신 것처럼 여름 대비해서 헬스장 등록을 하긴 했는데 네. 뭐 이런저런 이유가 살다 보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다 이유가 보니까 아니라 핑계 아닙니까? 아니 그러다 보니까 잘 못 가고 있습니다. 네, 못 가겠어요. 역시 우리 김소연 아나운서는 MG 맞네, MG 맞네. 아, MG라고요? 이게 요즘 유행한다는 네. 등록 다이어트라는 겁니다. 네. 이게 돈은 빠지는데 살은 절대 안 빠지는 마법의 다이어트, 등록 다이어트. 네, 제가 하고 있었네요, 그걸. 네. 그러면 저도 MG에 들어가네요. 갑자기요? 예, 저도 필라테스, 헬스장 이거를 등록하면서 네. 저는 머니 다이어트하고 헬스장 주인들한테는 머니 살을 찌워주는 거죠. 어머나, 예. 어머나. 다이어트는 다이어트잖아요. 어쨌든. 맞아요. 근데 운동 얘기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예전에 사실 운동 좀 배운다 이러면 좀 네. 태권도 좀 기본적으로 좀 많이 그렇죠. 배우고 그랬잖아요. 그럼요. 근데 남자들은 군대 가서 태권도를 좀 배운다는데 네. 여기 두 분 계시잖아요. 남자 두 분이. 예, 어떻게 두 분은 뭐 띠가 무슨 띠 정도 되시죠? 저는 당연히 검은띠. 오! 네, 군 부대에서 예. 네, 특별히 예. 그 시멘트에서 맨발로 훈련을 받아서 딴 검은띠죠. 네. KS 국가공인 검은띠. KS. 네. 오, 몰랐네. 김쌤도 검은띠 아니세요? 옷도 검으시는데 원래 이 지금. 군에서는 네. 전투화만 신으면은 일단 검은띠 출발이라고 하거든요. 저는 뭐 굳이 이 띠 색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왜냐? 태권도는 띠나 단으로 이렇게 따지는 스포츠가 아니거든요. 태권도란 말이죠. 이 네. 몸도 튼튼해지만은 이 태권도를 하면서 정신도 수련이 돼요. 네. 그래서 태권도는 단순한 스포츠가 아니고 정신 훈련이다 이런 얘기죠. 군대 네. 다시 보내야 될 것 그 같아요. 유독 말씀이 기세요. 아니 진짜 요즘 또 우리 학생들도 그렇고 자녀들도 그렇고 태권도장에 가면 춤과 효를 배우기 때문에 아주 필수처럼 배우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 아침마당 대구에서는 태권도의 인생을 건 분들을 특별히 모셨습니다. 네, 오늘은요 세계 챔피언 출신의 교수님 그리고 인도에서 태권도를 배우기 위해서 날아온 유학생 네. 그리고 세계를 제패하고 또 국가대표가 되고 싶어하는 두 청년들 모셔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그럼 주인공들 모셔보겠습니다. 나와주세요.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우와.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하얀 도복에 검은 띠가 눈에 띕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우리 아침마당 대구 시청자 여러분께 직접 인사해 주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제 계명대학교에 태권도학과 교수이면서 체육대학교 학장을 보증 맡고 있는 이선장 교수랍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선장 교수님.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인도에서 온 유학생입니다. 현재 계명대학교 일반대학원 제6학과 재학 중입니다. 아디냐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 네. 그럼 인도에서 태권도를 배우기 위해서 한국에 오신 건가요? 네. 태권도 하다가 그다음에 기회 좀 받고 한국 오게 됐습니다. 아, 그렇군요. 잠시 후에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다음 분도 소개해 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계명대학교 태권도학과에 재학 중인 3학년 박하영이라고 합니다. 네, 여성 태권도 선수 나오셨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계명대학교 태권도학과에 1학년으로 재학 중인 이승엽입니다. 오, 반갑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다 이제 계명대 학생들인데 교수님의 제자들인 거죠? 예, 맞습니다. 예. 네. 아니 그러면은 이제 우리 교수님 나오셨고 우리 학생분들 나오셨는데 그 주력 종목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이 세 분의 좀 종목이 궁금한데 먼저 아딨냐라고 그러셨죠. 네, 맞습니다. 주력 종목이 어떤 거예요? 저는 봄새입니다. 아, 봄새. 제가 처음부터 봄새했기 때문에 네. 대학교 와서도 봄새 선수로 활동했습니다. 오. 우리 박하영 선수는 주력 종목이 어떤 거예요? 저도 같이 똑같은 품새를 품새. 전공하고 있어요. 품새. 그러면 우리 마지막에 야구 선수랑 이름이 떠오르죠. 이승엽 선수는 네, 저는 태권도 중에서 겨루기를 종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선수로 뛴다는 것 자체가 일단은 뭐 뿌듯합니다. 예. 그렇죠. 근데 교수님, 이 친구들이 이제 선수로 뛰는 게 그 유니버시아드 하계. 네네. 예. 그 이게 활약한다는 것 자체가 대단한 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지금 저희도 이번에 이제 독일에서 네. 그 7월 달에 그 유니버시아 대회가 있는데 사실상 그 유니버시아 대회를 하기 위해서는 국내에 그 선발전, 국가대표 선발전을 하는데 그렇죠. 국가대표 선발전 하면은 학생들이 27살까지 아마 많은 어떤 선수들이 참여하는데 네. 그 중에는 대학생, 대학원생 또 실업팀에 있는 선수들 그러니까 올림픽이나 세계대회에서나
각종 그 국제 대회에서 우승한 다양한 어떤 선수들이 참여를 해서 대회를 이제 시합을 뛰었는데 그 중에서 128강부터 이렇게 시합을 뛰어서 우승까지 하는 아마 굉장히 힘든 어떤 과정 속에서 이번에 좀 더 선발이 됐다. 그래서 상당히 의미가 있다 그러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국가대표. 멋있어. 그럼 이승엽 선수가 네, 맞습니다. 박수 한번 쳐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본인 그럼 입으로 직접 어떤 대회에 선발이 돼서 언제 나가시는지 뭐 설명을 해주세요. 7월 16일부터 독일 라인루르에서 세계 대학 경기 대회가 열리는데 저는 7월 19일 날 시합에 뛰는 걸로 돼 있습니다. 와, 멋있다. 뉴집 아들인지. 그러니까 얼마 안 남았네요. 그러면 대회까지. 아 그럼 이제 훈련 중에 지금 귀한 시간을 내서 오신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나오신 지금 앞에 계신 네 분 다 태권도에 인생을 걸었다. 여기 동의하십니까? 네 분 다? 네, 그러면 우리 교수님부터 해서 내 인생의 태권도는 뭐뭐다. 여기에 뭐가 뭘지. 자 우리 교수님부터. 저는 이제 이름이 이게 선장인 만큼 그렇죠. 그래서 태권도는 저의 이제 등대다 또 나침판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아마 태권도가 저희한테는 전부의 인생이 전부다라고 저는 가치를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정말 이 태권도 수련하는 과정 속에서 참 많은 어떤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또 오늘날의 학생들을 지도할 수 있고 또 이러한 위치에서 또 여러 사람들 만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등대다 나침반. 등대 나침반. 네. 그 옆에는 우리 아디냐 선수는 내 인생의 태권도는 땡땡이다. 제 인생에는 태권도 자랑스럽습니다. 뭐가 태권도 덕분에 한국 오게 됐고 또 많은 스포츠에 대한 관심이 있어가지고 항상 뭐가 더 스포츠적으로 많이 배울 수 있게 태권도 덕분에 됐습니다. 자랑이다. 자랑이다. 제 인생에서 태권도는 이제 힘들거나 방향을 못 찾고 있을 때 그때 방향을 좀 해주고 제 삶의 길을 정확하게 만들어준 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야, 훌륭하다. 역시 나침반이네. 맞네요. 그 교수님의 그 제자예요. 교수님 선수는 저에게 있어서 태권도는 이제 정말 제 인생에서 태권도를 빼면 시체일 정도로 정말 중요한 분야로 저한테 자리 잡은 것 같습니다. 그 전부네 전부. 생명이네요, 생명. 야. 와, 어떻게 만족하십니까? 답변에. 예, 교과서적인 답변입니다. 예상했던 답변입니다. 자, 그럼 이제 차차 한 분씩 말씀을 들어볼 텐데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가장 궁금해하시는 분은 바로 아딘야 선수일 것 같아요. 앞서서 이제 인도에서 먼저 태권도를 배우고 네. 한국에 와서 이제 본격적으로 배웠다고 하셨는데 처음에 그럼 태권도는 어떻게 접하게 되셨어요? 처음에는 한국에서 인도에서 태권도 뭔지도 모르겠고 그다음에 무의 이름도 모르겠고 그다음에 어디에서 배웠는지도 몰랐습니다. 네. 그때 영화에서 미국 그 할리우드처럼 우리 인도에서 발리우드입니다. 거기에서 배우들 액션 많이 하면서 발차기 많이 하고 그거 좀 분위기가 보면서 제가 느끼는 거는 네. 내 인생에 한 번 이런 거 좀 배워야겠다. 우와. 그렇게 생각하게 됐고 그때 어디에서 배우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때 형 외 한 친구는 한국문화원에서 도장 소개하게 됐습니다. 인도에 있는 한국문화원에서요? 맞습니다. 그렇구나. 예, 거기에서 소개받고 그다음에 태권도 취미로 시작하다가 네. 이제 인생으로 바꾸는지 어떻게 됐는지도 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뭔가 엄청 사랑합니다 태권도. 어느 날 눈 떠보니까 지금 아침마당 대구에 출연해 있네요. 외국에서 와서 이렇게 아침마당 방송에 초대받고 오는 게도 내 인생의 꿈으로 생각해야 되나 아니면 어떻게 이거 엄청 큰 기회입니다 저한테는. 그리고 외국 와서 외국 텔레비전에 텔레비전. 맞아. 좀 신기합니다. 근데 조금만 있어 보세요. 제 느낌에 아마 영화사에서 연락 갈 것 같아요. 지금 뭔가 시나리오가 나오는데 평소에는 공학도로서 막 연구실에서 근무를 하는데 불의를 보면은 못 참아. 그래서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그런 또 태권 청년으로. 태권 청년. 흥행될 것 같죠? 태권도 레깅스 입고 나가나요? 네. 정말 저희가 보는 것만으로도 또
제가 보는 시선에서 아디냐 선수 왼쪽 팔에 태극기가 있거든요. 이렇게. 네, 아주 멋지십니다. 잘 어울리시고요. 감사합니다. 아드냐 선수가 근데 말할 때 들으셨겠지만 한국어가 굉장히 유창하잖아요. 그러니까요. 뭐 언제부터 한국어를 배운 건지 누구한테 배우신 건가요? 저도 다른 외국 그 유학생처럼 뭐가 한국 와서 배우는 겁니다. 인도에서 안 배웠습니다. 한국 와서 어학당 다니면서 그다음에 아침에는 어학당 다니고 그 학습하고 저녁에는 태권도와 선배들과 함께 태권도 연습하면서 실제적으로 한국어 연습 많이 했습니다. 그다음에 2020년 태권도 학과 학부생 되면서도 공부 많이 했습니다. 지금 근데 이제 대단합니다. 대구에서 지내고 있잖아요. 그렇죠. 저도 이제 대구에 온 지 1년이 좀 안 됐다 보니까 네네. 아직도 대구 사투리가 조금은 어색하고 네, 잘 못 알아듣는 경우도 있는데 대구 사투리는 이제 좀 적응을 하셨는지 어려운 말이 있을까요? 어려운 거 아직 좀 있지만 그래도 제가 사투리 메인 처음에 이거 사투리인지 저도 그런 거 몰랐습니다. 그냥 선배들 이거 네 대구 사투리 어떻게 배웠나 이렇게 잘 배웠네. 이렇게 말하다가 저한테도 한 선배가 가르쳤습니다. 뭐가 밥 먹었어요? 어떻게 하려고 사투리 해봐. 저는 밥 먹었어요? 이렇게 몰라가지고 저한테 밥 묻나? 이렇게 가르쳤어요. 이런 거 조금씩 배웠습니다. 근데 경상도 억양이 강원도 억양이 좀 섞인 것 같아요.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 네. 제가 만난 지가 오기 전에 저기 그 국제 그 학생들을 데리고 인도를 방문을 했어요. 예. 방문했을 때 그때 그 아드냐를 인도에서 만났는데 그때 이제 그 한국 그 문화원에서 태권도 지도하시는 분이 저희 이제 지인이고 사모님이신데 그래서 그때 소개를 받아가지고 처음 봤는데 정말 그 태권도를 너무 사랑하니까 우리 일행이 뭐 그 기업체도 가고 여러 어떤 곳을 많이 다녔는데 끝까지 이렇게 찾아와서 또 식사도 대접도 해주고 그래서 아마 그런 인연이 돼서 우리 계명대학교 오게 됐는데 맨 처음에는 한국말을 전혀 못했어요. 근데 태권도를 하면서 주변의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눈부시도록 급속하게 막 그냥 성장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니까 너무 빠르구나. 지금 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통 한국어, 그러니까 외국어가 빨리 늘려면 친한 친구 한 명을 사귀는 경우도 있거든요. 혹시 그 아디냐 선수는 여자친구는 없습니까? 없습니다. 지금 한국에도 없고 인도에는 인도에 없습니다. 모태솔로? 뭘 그걸 지기하게 물어요. 아니 있으면 나는 그 여자친구가 좋아요, 태권도가 좋아요 이거 물어보려고 했는데. 어때요? 근데 인도에도 우리 태권도를 접할 수 있는 곳이 많습니까? 네, 인도 사람들도 다른 무예보다 태권도 많이 사랑합니다. 제일 올림픽 게임이라서 매력적인이고 그다음에 요즘에 K-팝도 한국에서 나가시는 K-팝이나 태권도 인도 사람들 사랑 많이 합니다. 그리고 선수들 위주적으로는 옛날에 협회가 많이 있어가지고 그다음에 인도 스포츠부로에서 인정받는 거 많이 못 받는 경우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지금 최근에 인정받아가지고 이제 선수들도 더 앞으로서 올림픽 쪽으로 갈 수 있도록 그 변화의 길이 잡을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교수님, 그러면 이렇게 아디냐 선수처럼 전 세계에서 태권도를 배우기 위해서 이 대구로 오는 학생들이 좀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은 인도뿐만 아니고 베트남, 예. 또 중국의 학생들, 태권도 학과 학생 중에서 한 10명 정도 오고, 또 특히 이제 방학 기간 때 이렇게 보면요. 지난번에 이제 그 베이징 올림픽이나 또 일본 도쿄 올림픽일 때에도 전 세계적 올림픽에 그 출전하는 선수들이 한 15개국에서 저희 학교 와서 전지 훈련을 하고 특히 이제 저희 학교에는 태권도 센터라고 이렇게 만들어져서 태권도만 훈련할 수 있는 최첨단의 어떤 시설을 갖춘 그러한 어떤 시설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훈련도 하고 또 공식적인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학과에 공식적으로 들어오는 학생들 뭐 이런 학생들이 최근에도 그렇고 계속 그냥 이어지고 있습니다. 말만 들어도 아주 그냥 기분이 좋아지는 얘기네요. 그죠? 뿌듯해요. 어깨 내려주세요. 아니 아디냐 선수는 보면은 좀 운동을 잘할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원래 인도에서도 운동을 했어요? 네, 어렸을 때부터 저 아버지랑 그거
뭔가 집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아버지도 운동 좋아했기 때문에 저도 운동적으로 관심 많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농구도 많이 했고 네. 그다음에 태권도 관심으로 시작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그리고 태권도도 관심으로 시작하다가 이제 인생 되는 것도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됐는지 살아갑니다. 원래 인생이 어디로 갈지 네. 모르는 거예요. 네, 맞아요. 근데 전공이 운동은 아니죠. 전공이 뭐예요, 네, 원래는? 원래 인도에서 딱 예. 하나 말하려고 하면 왜 제가 대학교 다닐 때 그런 말 많이 썼습니다. 인도에서 남자 있으면은 공대생 돼야 되고 유명하죠. 예, 운동인데. 아니면 여자 있으면은 의사 돼야 됩니다. 네. 그래도 남자이라서 저는 컴퓨터 공학 오. 대학교에서 졸업했습니다. 아, 정말. 오. 이미 대학에서 전공을. 공대까지 졸업을 예, 했군요. 컴퓨터 공학. 그럼 잠깐만요. 그러면은 저기 그 컴퓨터 공학 전공하고 네. 갑자기 한국으로 이제 태권도 배우다 온 거예요. 네, 맞습니다. 가족들이 난리가 났겠네요. 얘가 무슨 갑자기 무슨 공부시켜놨더니. 아니 어디 가족들이 뭐라 그랬어요? 특히 아버지 제일 많이 걱정했습니다. 네. 반대로 많이 생각했습니다. 안복을 보내고 싶었습니다. 처음부터. 네. 뭔가 그때 형하고 사촌 누나가 한 말씀 드렸습니다. 저한테. 우리 때는 하고 싶은 거 못했지만 너는 해봐. 그렇게 그래서 아버지 대신에 형하고 사촌 누나 돈 모이고 한국 보내게 됐습니다. 멋있다. 지금 가족 사진들이 인도에서. 나오는 거죠? 아니냐요? 네, 맞습니다. 저 네. 중학교, 초등학교 사진입니다. 그리고 유치원 사진도입니다. 오, 드디어 이제 이제 도복 입은 태권도. 사진이 나오네요. 이거는 2020년 선배들과 함께 대회 참가할 때 한국에 왔군요. 네, 이거 동기들이랑 사진 찍는 겁니다. 야. 네. 앞서 그럼 어머님은 그 한국에 오기 전과 후에 어떻게 좀 달라지셨어요? 어머니 보내기 전에 집에서 외국 가시는 분 아디냐가 좀 걱정했고 뭐가 아들 어떻게 생활을 하겠지 좀 그렇죠. 엄마 마음이 그렇게 네. 있기 때문에 좀 걱정했고 요즘에는 엄마하고 아버지는 자랑스럽습니다. 뭐 아들이 그거 스스로 다 하니까 그 생활비하고 저는 생활비부터 식비, 학비 다 한국에서 해결해요? 해결하고 있습니다. 이야. 이렇게 멀리 또 한국까지 날아왔는데 네. 아디냐한테 있어서 이 한국 그리고 또 대구라는 도시는 어떤 도시인지 궁금해요. 어떤 점이 좀 좋으신가요? 저 처음부터 한국에서 내구에서 살았기 때문에 내구는 뭐가 두 번째 집으로 생각합니다. 대구 음식은 어때요? 어. 입에 맞습니까? 저 내구 음식 어떤 거 제일 정해지는 거 잘 모르겠지만 한국 음식 이야기하면은 돼지갈비나 물냉면이나 비냉하고 비냉이 나왔어. 공국수도 많이 좋아합니다. 지금 또 계절이 왔네요. 네, 여름의 네. 맛이네요. 네. 그러면 지금 태권도를 계속 배우고 있는데 한국에서 앞으로도 계속 선수로 활동을 하고 싶으신 건가요? 아니면 진로가 또 따로 있으실까요? 저 그냥 운동 좋아해서 계속 운동하시는 거 있고 선수는 앞으로 못할 것 같아서 부상 상황이라서 또 제가 지금 스포츠 생리학하고 마친 후에 교수이나 연구원으로 일하고 싶습니다. 야, 계획이 이미 태권도로 그냥 앞으로의 인생 설계가 쫙 돼 있네요. 역시 교수님 성함 따라가네요. 선장님 말씀 맞춰서 진로까지 그냥 태권도를 좋아해요. 그래서 지금 멋있습니다. 석사 과정도 예, 들어가신 스포츠, 거군요. 네. 오, 야. 나는 궁금한 게 이 선수들이 과연 이 태권도가 그러면 어떻게 하다 이렇게 사랑에 빠지게 됐나가 궁금하거든요. 우리 박하연 선수 어쩌다가 이렇게 태권도에 사랑에 빠지셨어요? 저는 이제 저희 아버지랑 예. 사촌 오빠가 군 복무를 할 때 네. 태권도 조교를 오, 했다고 하셔서 있죠, 이제 있죠. 그 뒤로부터 계속 이야기를 전해 들어가지고 자연스럽게 관심을 가지게 됐는데 네. 이제 친구 따라서 도장에 갔다가 이제 하기 시작했는데 그 뒤로 이제 대회를 다니고 이렇다 보니까 그 성취감을 느껴가지고 선수를 한번 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하게 되었어요. 가족들 아까 이제 군대에서 태권도 조교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원래 군대에서 나온 얘기는 좀 과장이 들어가기 마련인데. 오프닝에서도 그러면 아니 그거는 진짜예요. 시멘트에서 맨발 바닥 했는데. 그러면 그 말씀을 딱 듣고 내가 태권도 선수가 되겠다 했을 때 가족들이 그럼 적극적으로 막 응원하고 지지해주고 격려하셨나요?
그렇게 막 지지해 주시진 않으셨어요. 음. 아니 왜냐- 자기들이 막 태권도 막 얘기하셨다면서요. 왜냐하면 이제 네. 여자애고 하다 보니까 이제 부상 위험도 크고 많이 다치고 이렇다 보니까 이제 외동이기도 해서 이제 그러니까 딸바보라고 해서 그래서 좀 많이 반대를 하셨는데 이제 제가 계속 열심히 하는 모습 보여주고 그다음에 메달도 따오고 하다 오. 보니까 이제 부모님께서 지금은 무엇보다 더 지지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계셔가지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옆에 우리 이승엽 선수. 저는 네. 이모부께서 도장을 운영하고 계시고 아 집안이시네요. 그냥 어머니께서도 도장을 일을 도와주고 계셔서 자연스럽게 태권도를 접하게 됐는데 그냥 중학교 때나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는 그냥 공부에 전념하면서 태권도를 취미로만 했었는데 네. 고등학교에 진학하고 태권도의 매력을 느끼고 계속 하고 싶다 생각을 해서 부모님을 정말 힘들게 설득해서 고등학교 1학년 2학기 때 오. 태권도를 하는 학교로 전학을 가서 운동을 시작했어요. 대구에서. 보통 반대네. 보통 집에서는 초등학교 때 보내고 중고등학교 고학년이 되면 이제 공부한다고 거기서부터 끊거든요. 근데 이게 말로만 우리가 잘한다 또 들으면 얼마나 잘하시는지 또 궁금하잖아요. 제가 그 말 하고 싶었어요. 아, 정말요? 진짜. 언제 보여주시나. 보나요 오늘? 네. 이승엽 선수는 아까 겨루기 종목이 네. 주라고 하셨고 박하영 선수는 주 종목이 품새라고 하셨으니까 두 분께 한번 그 시범을 요청을 해봐도 될까요? 아, 예, 박수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깜짝이야. 깜짝이야. 아니, 굉장히 가까이 저렇게 발차기 훈련을 하네요, 교수님. 네, 그렇습니다. 태권도는 아시다시피 거리 조절을 굉장히 잘해줘야 되고 있고 또 짧은 시간에 순발력 있게 또 폭발적으로 힘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이게 먼 거리에서만 공격을 하는 게 아니라 아주 가까운 근접거리에서도 할 수 있게 연습을 하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박수. 깜짝이야. 아, 이렇게도 훈련을 하나요? 네. 좀 전에 아까 얘기했던 것은 어떤 그런 순발력이나 민첩성을 하는 거고 이것은 실제 호구를 입고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근접거리에서 파워 있는 동작을 하는 거죠. 예. 잘 봤습니다. 벌써. 멋있어. 아니, 저 그냥 군대에서 배운 거 아닌 걸로. 아닌 걸로 하시라고요? 그래요? 거기 아니죠? 같은 태권도가 아닌 것 같아요. 정말 대단합니다. 전직 태권인으로서 뭐 괜찮았잖아요, 그죠? 근데 교수님 보시기엔 어때요? 저희가 봤을 때 뭐 흠잡을 데 없던 무대였던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그 품새가 일반 대중화가 많이 됐기 때문에 일선 도장에서뿐만 아니고 지금 대회로서 국내뿐만 아니고 세계 대회에서 이 품새가 굉장히 발전이 많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보니까는 중심의 이동이라든지 힘의 강약이라든지 동작의 완급, 끝에서 아까 보신 것처럼 끝에서 딱 끊어주는 어떤 그런 절도 있는 어떤 동작들. 그래서 요즘에는 그런 동작 전체적으로 볼 때 표현이라든지 기압이라든지 이런 것들 예술적인 어떤 측면까지도 같이 고려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공방을 하지만 또 바디 익스프레션, 신체 움직임을 통한 자기 표현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것까지 포함되어 있는데 오늘 이 학생들 보니까는 아주 절도 있고 그 동작이 아주 잘 돼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이승엽 그 선수 품새하고 다르게 겨루기는 언제 어느 때 상대가 무슨 발차기를 어떻게 공격해 올지를 모르는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피하든지 어떻게 역습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짧은 시간 누구한테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짧은 시간에 폭발적인 어떤 힘을 내서 차야 되기 때문에 이승엽 선수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고등학교 때 시작을 해서 정말 전국대회에 나가서 10개 이상의 메달을 따고 대학에 와서도 유니버시아드 대회에 나갈 정도의 실력을 갖고 있다라고 보면은 보시는 것 같이 체력, 그다음에
짧은 거리에서 특히 왼발 거리에서 연속적인 어떤 발차기 찰 수 있는 기술적인 거 또 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 정신력들이 이 삼위일체가 됐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타고났네, 타고났어. 그래서 아마 이번에도 좀 독일에 가서 네. 좋은 어떤 성장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박수로 응원하겠습니다. 네. 아니 굉장히 겸손하게 남 얘기 듣는 것처럼 듣고 계셔가지고. 맞아요. 그러면 교수님 그러면 실제로 이 수업 시간에 네네. 시범도 보여주고 하시나요? 그럼요. 그래 요즘에는 안 보여주면 안 됩니다. 실제 좀 보여주기도. 그럼요. 그래서 실례가 안 되면 혹시 교수님 예전에 가능하시겠습니까? 한번 좀 시도해 보겠습니다. 박수로 오시겠습니다. 자, 이성경 교수님의 시범입니다. 보통 그 발차기의 종류가 앞차기, 옆차기, 뒤차기 여러 가지 발차기 있지만은 짧은 거리에서 폭발적이고 정확도가 있는 발차기는 돌려차기입니다. 그래서 돌려차기 하나 하고 또 하나는 몸을 360도 돌아서 차는 어떤 파워 있는 어떤 동작 그리고 전자호국에서 나오고 있지만 뒤차기 같은 경우에는 돌려차기 2점이지만 뒤차기 전자호국에서는 4점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파워 있는 동작 간단하게 이렇게 보여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못하더라도 파이팅 해주십시오. 자. 이야. 아, 뒤돌려차기. 여기까지 힘이 느껴져. 어디냐 선수. 교수님 아니면 뭐 잘못한 거 아니죠? 너무 멋져, 너무 멋져. 이 발차기는 그냥 우리가 야구하듯이 이렇게 쭉 훑는 게 아니라 관절과 관절이 힘에 이렇게 관절을 통해 힘이 전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발차기를 찰 때는 항상 지면 발력이라 해서 이 밑에 밀어주는 힘에 의해서 무릎을 빨리 올려주는 것이 중요하고 그리고 무릎을 빨리 올려서 발만 이렇게 차주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이 코어가 이 몸을 틀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힘을 빼고 난 다음에 무릎을 올려서 무릎을 펴주는 동작에서 팡 차주는 동작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찰 때에도 차고 나면 툭 떨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차고 난 다음에 팡 떨어뜨려야지 그 다음 동작이 또 돌아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항상 이게 힘의 전달로 이렇게 보는 거예요. 끝에 찰 때에도 임팩트 되는 순간에 무릎을 빨리 펴주는 그런 동작. 물론 중요한 것은 차고 난 다음에 바른 자세를 해야지만은 다음 동작을 하거나 상대 공격으로부터 내가 피할 수 있다는 거죠. 아, 근데 저도 배우고 싶은데 혹시 저희 중에서 좀 이렇게 배울 사람이 없을까요, 교수님? 제일 잘할 것 같아요. 잘하겠습니다. 적격이에요, 적격. 아주 앞차기만 잘 차면은 모든 발차기를 잘 찰 수가 있습니다. 여기 오셔가지고 잡으셔서 첫 번째는 스텝이 나오네. 첫 번째는 여기 지면 발력에서 밑에 빨리 밀어줘가지고 무릎을 빨리 올려주어서 무릎을 빨리 펴주는 동작입니다. 한번 해보시죠. 네. 잠깐 뒤에 계셔주시면. 자, 이렇게 해서. 좋았습니다. 근데 다시 한번 이게 나오네요. 좀 더 무릎을 조금 높이 올려가지고 체중을 앞으로 실어가지고 때려주는 거예요. 허리를 회전하면서 체중을 앞으로. 좋습니다. 좋아요. 좀 괜찮았어. 굿. 괜찮은가요? 네. 좋습니다. 어려워. 역시 소리는 다르다. 아이고 허리야. 스트레칭 좀 하시고 하실 걸 그랬어. 아마 당분간 우리 심인보 아나운서가 계속 팔찌 어우 이거 연습할 것 같은데 근데 앞에서 우리 선수들이 시범을 좀 보여줬잖아요. 근데 보면서 멋있다를 연발했지만 한편으로는 맞아 우리 선수들은 이렇게 경기하거나 하면서 좀 다치지 않을까. 왜냐면 좀 전에 우리 박하영 선수 부모님들이 딸이 외동인데 다칠까 봐 걱정하셨다 하셨죠. 혹시 이렇게 뭐 경기나 하다가 박하영 선수 뭐 부상이나 다친 적은 없어요? 아무래도 어렸을 때부터 이제 품새라는 게 골반을 좀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이제 염증 같은 것도 많이 생겨서 물이 차는 일이 이렇게 계속 반복되고 그다음에 뭐 무릎 부상이라던가 이런 골절 같은 것들도 많이 생기는 현상이 좀 많이 일어나고. 사실 그렇게 몸이 다치면 마음도 고생을 많이 하잖아요. 이거 태권도 그만둬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도 언젠가 들 수도 있을 거고요. 또 슬럼프도 올 텐데 혹시 그런 적은 없으셨어요?
한 2년 전에 골반 염증이 생겨가지고 네. 이제 물이 차는 상황이 발생해서 한 거의 반년 정도는 아예 운동을 못하는 상황이 있었는데 이제 그때 계속 재활을 하고 약을 먹어도 진전 가능성이 이제 없었다 보니까 아 계속 해야 되나? 만약에 극복 못하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서 이제 몸도 마음도 좀 많이 지쳐 있는 상태여서 슬럼프가 좀 왔었는데 그래도 그때 아 지금 포기하면 후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재활이나 이런 걸 좀 열심히 하다 보니까 지금은 다시 극복하셨어요. 아, 박수. 네. 네. 이승엽 선수는 어떠셨어요? 슬럼프. 저는 네. 시합을 뛰면서는 겨루기 선수들은 투기 종목이다 보니까 뼈가 부러지거나 약간 뼈에 금이 가거나 타박상 항상 달고 사는데 저는 작년에 전국 체육 대회를 하면서 4번째 손가락이 완전 뼈가 완전 다 산산조각이 나가지고 수술을 해야 될 정도로 그렇게 부러져서 수술을 했을 때가 저에게 가장 큰 슬럼프라 생각하는데 그냥 그때 저는 생각하기에는 지금 이렇게 내가 가만히 있는다고 걱정만 한다 해서 바뀌는 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고 그냥 빠르게 재활 훈련하자 생각해서 소원이 안 되니까 다리라든지 코어라든지 이런 부분을 되게 많이 훈련했던 것 같습니다. 안 되는 거 붙잡고 있지 말고 할 수 있는 걸 하자 네. 하신 거군요. 대단합니다. 오늘 보니까 예. 이분들이 인생의 90% 이상이 태권도인 것 같아요. 네. 진짜 그 한 분씩 그러면 여쭤볼게요. 내가 태권도를 하고 나서 내 인생이 뭐 바뀐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원래 아까 말씀했듯이 공부를 하다가 운동을 하는 입장에서 네. 제가 공부를 했다면 그냥 남들과 다르지 않게 평범한 대학생을 하고 있었겠지만 지금 이렇게 태권도를 하면서 국가대표라는 자리에도 설 수 있고 지금 이렇게 아침마당도 나와서 촬영도 해보니까 정말 새롭고 영광인 것 같습니다. 아유, 어쩜 이렇게 원하는 답을 그렇게 또 아유 진짜. 교과서 아니겠어요 이번에는. 우리 박하연 선수는요? 저는 태권도를 하면서 이제 내적으로 좀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어렸을 땐 조금 소극적이고 막 말 못하고 이랬는데 태권도를 하면서 이제 좀 보여줘야 하는 그런 절도 있는 그런 것도 보여줘야 되고 하다 보니까 좀 약간 활기찬 그런 모습을 좀 많이 변화가 된 것 같아서 근데 우리 이선정 교수님 지금 학생들의 어떤 슬럼프 극복에 대한 얘기도 들었는데 네, 교수님으로서 제자들에게 어떻게 조언을 해주시는지도 듣고 싶어요. 그렇습니다. 그 종목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상의를 유발을 할 수 있고 또 슬럼프도 태권도뿐만 아니고 다 이렇게 종류가 다 많이 있는데 심리적인 어떤 예를 둔다라면은 자기 기대치가 상당히 높인다든지 또 어떤 기술을 했는데 자기가 마음에 안 들어요. 마음에 안 들으면은 좀 쉬었다가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그냥 훈련 양으로만 하면 이걸 극복해야 되겠다. 옛날 어떤 방법으로 나는 무조건 훈련 양으로만 한다 보면은 그러한 언밸런스와 상해를 통해서 어떤 슬럼프가 오는 어떤 경우들. 그래서 때에 따라서는 제가 볼 때는 기대치를 조금 더 낮출 것도 있고 안 될 경우는 좀 쉬면서 충분한 쉬면서 또 코치나 감독이나 교수님들이나 상담을 통해서 어떤 방법을 찾아 줄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또 안전하게 또 이렇게 갈 수 있는 롱런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정리를 이런 해보자면 분들이 저는 이제 중요할 교수님 것 말씀 같아요. 들으니까 깜짝 놀란 게 슬럼프를 극복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 슬럼프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시네요. 네, 그거에 저는 아주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네, 사실 뭐 태권도가 신체 운동이긴 하지만 어쨌든 체력보다도 정신 수련 종목이다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에서 또 강조를 하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네. 저는 저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교수님은 태권도를 어쩌다가 저렇게 빠지셨을까 사랑에 이게 갑자기 궁금해지는 거예요. 우리 선수들 얘기 들었잖아요. 우리 교수님은 언제부터 이렇게 태권도를 하기 시작하신 거예요? 저도 이제 왔던 스토리가 지금 여러 가지 많이 있는데 저는 어렸을 때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했는데 아마 성격도 좀 이렇게 활발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님이 군 생활을 한 직업군인으로 30년 동안 직업군인을 하셨는데 저희는 전부 다 이제 남자만 그 당시에 이제 사형제에 있고 어머니 혼자 계셨는데 아버님이 굉장히 좀 액티브하는 걸 좀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간혹가다 이제 한 번씩 이제 군인 가족이니까 부대 가서 연병장에서 또 그 중에서 어떤 사모님이 계셨는데 그 사모님한테도 배웠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사모님도 지금 이제 구단이시며 이재학 사모님이신데 구단이시면서 국제 심판도 하시고 그런 제대로 배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래서 배우고 난 다음에
분부돼 있으니까는 다른 도장에는 어떤 사람이 실력이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간혹가다 이 사모님 휴가를 나오셔가지고 주변에 인근에 있는 도장을 저를 데리고 가가지고 잘하는 사람 한번 붙여보는 거예요. 도장 깨기인가요? 도장 깨기를 해서 했더니 제가 뭐 잘하는 것보다도 상대가 이렇게 잘 못해. 왜 이렇게 못하지? 내가 잘하는 건가? 뭐 헷갈려요. 그래서 그때 보니까 나는 이제 좀 소질이 좀 있겠구나. 그래서 자신감이 붙었네요. 그래서 첫 대회에 나가가지고 했는데 저희가 시에서 우승을 했어요. 첫 대회에서. 네. 그래서 소질이 있구나. 그래서 그 이후로 뭐 소년체전에서 금메달, 중고에 금메달, 대통령배, 또 국가대표, 뭐 세계대표 쭉 이렇게 대회가 이렇게 이루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역시. 하면서 이렇게 좀 이렇게 좀 했던 것 같아요. 교수님 어차피 자랑하신 거 좀 자랑 좀 해주십시오. 이거 혹시 교수님 영상인가요? 잠깐만요. 옛날 화면인 거 보니까 저 홍입니다, 홍. 빨간색 지금 뒤돌짝이. 저게 이제 85년도에 세계대회에 있던 시합입니다. 교수님이시군요. 네네. 그때는 뭐 몸무게가 50 몇 킬로 나가고 이랬을 때입니다. 날렵했어요. 네. 세계대회. 세계대회 파이널인데 저게 이제 결승전이요? 결승전입니다. 그럼 이기면 금메달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이제 재미동포의 아이고 금메달 축하드립니다. 대한민국의 이선장 선수. 이야 금메달을 보게 되고 시상대 가장 높은 곳에 섰습니다. 참 오래되는 저도 보니까는 너무 신기하는 거죠. 바로 또 우리 애국가가 울려 퍼집니다. 얼마나 그냥 가슴 벅찬 순간이에요. 저 때는 이제 헤드 기어도 없었고요. 그렇네요. 정말. 전자호구도 없고. 네네네. 저 때는 이제 파워 있고 스피드 있는 어떤 동작을 했고 아마 그 85년도 이후에 86 아시안 게임부터 헤드기어하고 바닥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올림픽 IOC에서도 좀 안전한 어떤 그 스포츠가 돼야 된다. 올림픽이 채택이 되려면 그래서 86부터 헤드기어하고 매트가 또 안전 보호대가 있던 거죠. 저 때는 헤드기어도 없어요. 근데 케어도 많이 나오고 여러 가지 뭐 그랬던 거죠. 네, 정말 긴 시간 동안 이 태권도를 하신 거를 저희가 직접 보았잖아요. 정말 말하는 대로 또 생각하는 대로 된다는 걸 몸소 실천하신 분인 것 같은데 이런 비법을 혹시 학생분들한테도 전수를 해주시나요? 저는 네 그렇습니다. 무조건 태권도의 어떤 기술적인 어떤 측면도 좀 중요하지만은 저는 이제 태권도를 통해서 어떤 인생을 좀 배웠다라고 할까요? 제가 볼 때는 좀 이런 간절한 어떤 그런 바라는 마음, 간절한 어떤 마음이 있으면 그 간절함이 그 현실로 좀 이루어진다. 그래서 저는 뭐 그렇게 운동을 뭐 썩 모르겠습니다. 남들 평가할 때 제 스스로가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잘하지는 좀 못하겠지만 노력은 상당히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보셨겠지만은 경량급이다 보니까 몸무게를 때에 따라서 7, 8kg 몸무게를 빼고 시합을 뛰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간혹 가다가 이제 제가 로드웍을 뛰면은 뭔데 너무너무 힘들잖아요. 그죠? 체중을 빼면서 또 운동하고 잘 먹지도 못하면서 그 당시에 그럼 먼 데서 보면은 신호등이 보여요. 빨간불, 노란불, 파란불. 근데 노란불이 깜빡깜빡 그러면은 그 노란불을 이렇게 보면서 저건 내 금메달이야. 이 생각을 하면서 그러면 그 신호등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내가 저 금메달 따야 되는 거야. 그리고 한 1시간 동안에 가면서 왼발에 이선장 너는 할 수 있어? 너는 금메달 딸 수 있어? 이런 어떤 간절한 마음이고 그리고 난 다음에도 당시에 이제 그 한국체육대학교에 있을 때에 국가대표 선수들이 많잖아요. 그럼 제가 얼마나 좀 하고 싶었냐면 선배 국가대표 뭐 타 종목이든 어떤 종목이든 간에 추리닝에 보면은 운동복이 보면 코리아라고 써 있잖아요. 그래서 좀 빌려달라고. 국가대표 하고 싶어서. 너무 하고 싶어. 그래서 그걸 빌려서 머리 밑에 놓고 자요. 껴안고 자고. 근데 너무 하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한 번은 그 옷을 이제 빌려가지고 휴가 나와가지고 동네 갔죠. 동네 가고 추리닝을 딱 코리아 이걸 딱 입고. 내 것도 아닌데. 그리고 자전거 타고 괜히 동네로 왔다 갔다 돌아다니는 거야. 그러면 남들이 볼 때는 뭐라고 하면 어떻게든지 국가대표 됐는가 봐. 그러면 나는 국가대표 된 사람처럼 행동을 하는 거야. 될 거니까. 될 거니까. 내 거니까.
그리고 가다가도 먼 산을 본다든지 가장 높은 곳에 거기서 상상을 해. 이미지 툴에 저기서 내 금메달 아까 좀 전에 보신 것처럼 저기서 내가 금메달 탁 올리는 높은 곳에 설 거야. 그거를 상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면서 어떠한 그 상상도 하고 간단한 어떤 그런 생각도 하면서 또 내가 그런 행동을 해야 된다. 네. 그리고 국가대표처럼 생각하고 국가대표처럼 행동을 하고 실천을 또 해야 된다. 이제 그러다 보면은 어떤 결과가 이루어지는데 물론 그 과정이 너무너무 힘들겠지만은 그렇죠. 우리 학생들한테도 뭐 좀 들려주고 싶은 것들은 예. 그러한 기술 테크닉 잘하는 것도 있지만 그 과정에서 성취하는 그런 과정 많은 어려움과 고통과 또 승패 이런 좌절 이런 거 있지만은 그럼에서도 불구하고 나는 꼭 이런 목표한 거를 이루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끊임없는 어떤 그런 생각. 운동의 일지를 쓰면서도 내가 뭘 잘못하고 뭘 했는데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다짐하고 끊임없이 어떤 그런 것들이 제가 볼 때는 지나고 보니까 몸으로서 우리가 터득한 체득된 어떤 그런 공부를 좀 많이 하지 않았냐. 그래서 아이들한테도 그냥 단순하게 이겼다 졌다 승패만 하지 말고 더 중요한 것은 그거를 통해서 내가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판단해라. 이제 근데 이렇게 교수님 전달하고 싶죠. 어떻게 보면 그런 화려한 선수 생활을 하시다가 근데 계속 하지는 못하니까 어느 순간에 경력을 좀 이렇게 바꾸셔야 되는 전환한 시기가 있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예. 네.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운동을 사실상 이제 세계대회에서 금메달을 따고 또 아시안 게임들이 나갔는데 아시안 게임인데 나도 나갈 줄 알았는데 좀 떨어졌어요. 네. 그래서 선수촌에 있다가 선수촌에 나오면서 굉장히 공허한 느낌도 들고 그래서 나름대로 좀 이렇게 무조건적인 방향이 아니라 좀 발전적인 어떤 그런 내가 뭐를 할까 그렇죠. 많은 고민을 좀 해봤는데 예. 그러면은 이때까지 선수 생활을 많이 했던 그런 경험들을 어떻게 하면 현장에서 훌륭한 지도자가 될 것이냐. 어떻게 하면 어떤 훈련 방법들이 제대로 방법이냐. 그냥 경험에 의해서 뭐 하는 것이 아니라 트레이닝의 어떤 그러한 과학적 훈련 방법들이 무엇이고 운동할 때 운동 강도가 어떻게 빈도가 어떻게 되고 시간이 어떻게 되냐. 이런 이론적인 공부를 해서 나중에는 좀 교수든 아니면 지도자가 돼서 좀 더 학생들한테 또 저를 따르는 많은 어떤 후배들한테 좀 과학적인 어떤 그런 접근을 좀 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 그래서 다시 공부를 시작을 해서 석박사를 다 석박사를 했던 하시고 그런 지금 이제 교수로 지도자, 지도자를 하신 거죠. 그렇게 미리 준비하고 공부하신 덕분에 최연소 교수도 되시고 그리고 예, 지금 그렇습니다. 몸담고 계신 학교에 태권도 학과가 처음 신설될 때부터 교수직을 하셨지 않습니까? 이 신설학과는 진짜 해야 될 일이 엄청 많은데 힘들지 않으셨습니까? 예. 저희들 태권도 학과가 경희대 용인대 전국에서 세 번째로 지방에서는 최초로 태권도가 96년도에 저희들이 설립이 돼서 대구 계명대학교가요. 네네네. 그래서 지금 올해로 만 29년 내년이면은 30주년을 이렇게 맞는 그 해입니다. 물론 이제 태권도 학과 있기 전에 1978년도부터 이제 운동부가 있었지만은 학과로서로 한 것은 이제 96년도에 처음으로 이제 설립이 돼 있죠. 네. 근데 그거 외에도 왜 2004년인가요? 아테네 올림픽. 네. 그리고 2010년 IOC 유스 올림픽 여기서 해설위원으로도 활약을 하셨거든요. 그때 이야기도 좀 해주세요. 네. 그래 저도 이렇게 보면은 항상 그 10년 톰으로 뭐가 이렇게 있었었는데 변화가 있었는데 제가 이제 물론 이제 학교에 여러분들의 어떤 도움을 받아서 이제 이게 서른에 아주 이게 최연소였죠. 서른에 이제 교수와 돼서 이제 올해 이제 29년 30년째 이렇게 되면서 그 당시에도 상당히 좀 어려운 분들이 많았고 학생들이 그러면 그 학생들 어떻게 할 거냐? 해외 글로벌 어떤 좀 태권도의 글로벌 어떤 지도자를 양성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애들을 많이 해외를 좀 인턴십으로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도 내가 그러면은 여기 있으면서도 학생들한테도 좀 모범이 되고 뭔가를 좀 보여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아테네 올림픽에도 한번 그 해설도 도전도 해보고 그랬는데 2004년도에 아테네 그래서 아테네 가서 방송국에서 제가 그 해설도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러면 2004년이면 우리가 기억하기로 그때 문대성 선수가 금메달 딸 때였나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때 그 현장에 계셨던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이야. 그때 해설을 직접. 네네네. 기억나십니까 그때 상황? 그럼요. 기억나죠. 예. 그때 당시에는 왜냐하면 참 문대성 선수 헤비급이었거든요. 예. 헤비급이었는데
그때 상대 선수가 2m가 되는 맞아요. 엄청 키 큰. 큰 맞아요. 친구죠. 근데 네. 니콜라이 선수라고 해서 그리스 선수예요. 근데 이 그 기억을 해보면 그때도 지금 저도 소름이 질 만큼 돋는데 왜냐하면은 그 경기장에 보면은 그리스 사람들이 대체국이니까. 전부 다 그냥 맞아요. 대체국이니까 다 관중들이 꽉 채웠어요. 그리고 그 니콜라이 선수가 그리스 선수가 영웅입니다. 아, 예. 그런데 경기하기 전부터 시작해서 밑에 바닥을 막 두들기면서 박수 치면서 완전 열광이 있었거든요. 그렇겠죠. 파이널 경기이기 때문에 막 그 열광이 있었는데 하는 경기 중에 갑자기 뒤돌려차기로 해서 머리. 이거 보셨잖아요. 맞아가지고 KO가 됐어요. 그 이 호구도 돌아가 버렸죠. 예, 완전히 이게 돌아가. 기억납니다. 그러니까 관중에 있는 사람들이 완전히 조용한 거야. 소름 두드리다가 그러니까 그 적막함이라고 현장에 있다 보면은 그거는 소름 돋을 정도로 막 열광하다가 탁 쓰러졌는데 조용한 아무 소리가 없는 거예요. 예? 그 사람들이 멍이 지쳐 있는 거죠. 그죠, 이게 뭐지 할 하고 거예요.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런데 갑자기 이제 우승을 하면서도 나중에 TV 나오겠지만은 그 쓰러져 있는 선수를 안고 문대성 선수가 손을 문도서 뻗어서 가가지고 안아주면서 그 선수를 손을 같이 이렇게 들어주고 딱 하니까 맞아요. 적막했던 조용했던 그 분위기가 갑자기 막 기립박수와 박수 치고 막 태권도 막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보면서 역시 태권도 예의로 시작해서 예의로 끝난다. 또 무도 그냥 하는 스포츠지만 무도 스포츠로서의 정말 예의가 또 있구나. 맞습니다. 또 상대를 존중해주는 어떤 그런 걸 통해서 많은 관중들이 그 감동이 있었던 것 같고 스포츠맨십을 보여줬잖아요. 막 그런 거를 통해서 전 세계에 지금 화면이 나오죠? 네. 그리고 우리가 홍색이에요 지금. 문대성 선수. 네, 맞습니다. 예. 네. 자, 이 장면이죠. 이 장면이죠. 예. 달려드는 상대 선수를 뒤돌려차기로 그런 거죠? 맞습니다. 금메달이 확정되는 확정되는 순간입니다. 와. 저렇게 이제 안아주고 먼저 찾아가서 안아주고 일으켜주고. 이렇게 해주고 와, 저 키 차이 나는 거 보십시오. 저렇게 머리 하나가 그럴 더 때 있는데. 관중들이 보면은 정말 박수 치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현장에 있으면요. 저 박수 치는 모습 예. 나오네요. 현장에서 저 기립박수 전부 다 일어났잖아요. 그러면서 저 태권도의 우수성을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그런 어떤 기회가 됐죠. 태권도의 정신이죠. 그래서 참 저 때는 정말 감동이었습니다. 같이 맞아요. 저렇게 같이 돌았어요. 맞습니다. 저럴 때 이제 하여튼 얼굴을 이렇게 KO 됐을 때 저도 모르게 벌떡 일어나가지고 막 이런 어떤 장면이 있는데 와, 정말 이런 게 기억납니다. 또 스포츠가 줄 수 있는 감동이 아닌가. 네, 지금 오늘 교수님뿐만 아니라 옆에 계신 우리 선수분들도 가족이 이 태권도에 몸을 담고 있어서 혹은 권유로 그럼요. 네, 시작을 했다고 하셨는데 혹시 교수님의 가족분들은 교수님 때문에 태권도를 시작했다거나 그러게요. 이렇게 인연을 맺은 경우가 혹시 있을까요? 그래요. 하여튼 그 얘기가 또 스토리가 있는데 저는 이제 그 아이가 5입니다. 우와, 행복하시네요. 네, 그래서 아들 2, 딸 3 있는데 어렸을 때부터 또 집사람도 이제 나중에 이제 태권도인이고 그래서 그 체육관도 운영도 한 적이 있고 또 지도자 생활했고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사모님께서도요? 네, 태권도를 하다 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태권도 도장도 가고 또 태권도도 배우고 전부 다 아이들이 5명이 다 태권도 하고 큰애 뭐 4단, 3단, 뭐 2단 전부 다 이제 유단자인데 지금 마지막에 있는 이제 골프 투어하는 일부 투어하는 우리 이세희 프로가 있거든요. 그 아이만 딱 그 유단자 하기 전에 이제 그때 그만뒀어요. 골프 선수라 했어요. 이세희 프로라고. 아니, 그건 있는데. 가족 7분 중에 한 명만 유단자가 아니라는 말씀을 지금 그렇지, 하신 거죠? 그렇죠. 아니, 혹시 다들 다 합하면 몇 단 뭐 이런 거 세보셨습니까? 우리 집안 다 합치면 한 15단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아까 그 사모님께서도 관장이신데 몇 단 정도? 6단입니다. 공인 태권도 6단이세요? 네네. 예전에 그 육군 사관학교에서 태권도 이제 그 지도 교관을 하기도 하고 또 태권도는 이제 그 헤드쿼터라고 하는 국교원이 있는데 그 국교원에
태권도 이제 지도 사범으로 또 해외에 파견돼서 태권도 지도도 하시는 어떤 그런 사범님이었죠. 그래서 어떤 저하고 이렇게 연결돼서 잘 맞는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만나셨어요? 그게 제일 궁금해요. 아, 그거 딱 짧게. 너무 우리가 좀 긴 이야기를 들을 시간 안 되니까 그냥 짧게 어떻게 만나셨는지만. 그냥 좋아서 만났죠. 아니 뭐 군부대에서 만났다 아니면 뭐 도장에서 만났다 대회에서 만났다. 제가 그때 이제 그 연세대 성균관대학교에 그 이제 박사학위를 다니면서도 시간 날 때마다 이제 연세대학교 어학당이 있었습니다. 그 어학당에서 그 외국 애들을 태권도를 한 3년, 4년 동안 태권도를 봉사 매일 그 아침에 그 태권도를 지도를 했습니다. 그 지도할 때에 그때 이제 사범으로 이렇게 오시기도 하고, 그리고 그 다 끝나고 난 다음에 그 파티도 하고 그럴 때에 이제 그 모임에서 이렇게 그 만났습니다. 봉사 속에 사랑의 꽃피는 이야기 뭐 이런 이야기네요. 왜 이렇게 좋아해? 저 이런 얘기 좋아해요. 아니 잠깐만 지금 나오시는 거잖아요? 예전에 아니 표지 모델이세요? 맞습니다. 예. 세상에. 상당한 미인이시고요. 자녀분들도 같이 태권도 대회. 네, 아이들이. 와. 아니 그냥 뭐 사진 속에서도 오래됐어요. 벌써 이 카리스마가 느껴져요, 막. 두 분 다. 이쁘죠. 실질적으로 딱 보면 아유 카리스마 눌려 있습니다. 두 분이 겨루기하고 이러시진 않죠? 누가 이기시나요, 겨루기하면? 저는 무조건 집니다. 이야 대단하십니다. 진짜 대단하십니다. 와. 저희가 이 네 분을 모신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그 다음 달에 대구에서 2025 세계 대학 태권도 페스티벌이 열리잖아요. 네. 맞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계명대학교에서 열리기 때문에 어떤 대회인지 직접 소개를 해주시죠. 그렇습니다. 그 예전에는 피슈라고 그래서 유니버시아드 그 세계 대학 스포츠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태권도가 정식 종목이 아니었을 때는 IOC 산하의 그 세계 연맹 단체들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그 태권도 대회를 육성하기 위해서 대회를 합니다. 세계 대학 그 대회를 하는데 계속 줄곧 해왔다가 이 태권도가 유니버시아드의 정식 종목 채택이 되면서 더 이상 그 유니버시아드에서 피슈에서 승인을 안 해주고 그럼 너희들 알아서 각자 해라라고 해서 더 이상 안 하고 이제 스탑이 돼 있었어요. 운동도 대회도 중요하지만은 대학생들이 어떤 그런 태권도 축제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부활을 시켜야 되겠다라고 해서 세계 연맹에서 다시 그를 부활을 하도록 그렇게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작년에 처음으로 대회를 열었고 올해 이제 2회, 내년에는 3회인데 세계 연맹에서 주최를 하고 대구시에서 승인을 협찬을 하고 후원을 해주시고 올해 7월 5일부터 5, 6, 7, 8을 하는데 오프닝 세레모니는 6일 날을 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지금 그 많은 선수들 지금 등록을 받고 있지만은 현재에 한 35개국에서 한 외국 선수들 포함해서 한 500명 정도 정도를 기대를 하고 있고 국내에는 한 1,200명 정도, 1,100명 그래서 전체 합쳐서 한 1,800명 정도를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엄청 큰 대회요. 오늘 출연한 우리 선수들도 다 같이 출연을 네네네. 출전을 하시는 거죠, 우리 네네. 박하연 선수. 출전하십니까? 예, 품새로 합니다. 예. 이번에 품새 출전해서 이제 개회식 할 때도 이제 품새단 저와 같이 하는 품새단 친구들과 시범도 한번 보일 예정입니다. 기대가 되게 되네요. 그러면 그 옆에서 싹 웃고 있는 우리 아리나 선수도 출전을 합니까? 저는 이번에 선수로 참가 못했고 이번에는 제가 봉사 활동으로 그 외국에서 오는 심판들하고 선수들께 등록할 때 도움 주시고 그다음에 나중에 동역사로 일할 예정입니다. 통역봉사도 하시네. 봉사로. 그럼요. 대학원생이시잖아요. 우리 이승엽 선수는 어떻습니까? 저는 라인루루 대회랑 일정이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맞아요. 아쉽게 참가를 못하게 됐습니다. 그렇구나. 그럼요. 국가대표로 또 국위 선양하러 가시니까요. 이 대회의 특성이 지원 경기라고 해서 다른 경우에는 뭐 국제 대회 하면 그냥 대회를 하지만 지원 경기라고 해서 올림픽에 나갈 수 있는 랭킹 포인트가 있는 대회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메달을 따면은 그 포인트를 얻어가지고 포인트가 축적이 되면은 올림픽에 나갈 수 있는 어떤 그런 점수가 주어지는 그래서 아주 권위 있는 어떤 그런 대회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네, 대회 명칭이 네. 세계 대학 태권도 페스티벌이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일반 무슨 선수권 대회, 무슨 대회보다도 느낌이 훨씬 딱딱하지 않고 진짜 말 그대로 축제일 것 같은데 네네. 다른 대회랑 차이점이 좀 많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대학생들이 모이는 어떤 장이기 때문에 뭐 대회는 뭐 이게 뭐 똑같다 하더라도 학생들이 모여서 어떤 그런 네트워크를 형성을 한다든지 또 학생들이 모여서 자그마한 어떤 세미나를 좀 유치를 한다든지 또 학생들이 오면은 이것이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지원 경기라고 해서 엘리트 선수들만 있는 것이 아니고 네. 흰띠 또 흰띠요? 노란띠 이제 노란띠. 칼라벨트 학생들 그 학생들도 국내에 있는 외국의 그 학생들 또 해외에 있는 학생들 그러니까 흰띠서부터 블랙벨트까지 있는 애들 또 선수를 오리지널로 이제 뭐 선수를 했던 선수 그러니까 다양한 계층에 있는 선수들이 모여가지고 겨rum도 중요하지만은 또 이렇게 만남의 장 또 소통의 어떤 장 우와. 또 세미나하고 또 이런 걸 통해서 학생들이 아까도 이제 아디냐 얘기했지만 전공도 꼭 태권도만 아니거든요. 다양한 어떤 전공들을 갖고 있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서로 간에 이제 소통할 수 있는. 그래서 앞으로는 이 페스티벌 마찬가지로 태권도의 어떤 그런 행사를 그걸 이제 모토가 되지만은 그 이외에 글로벌 어떤 마인드, 국제적 전문 어떤 지도자 또 어떤 네트워크 형성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대학생들이 우리가 추구를 해 나가야 될 어떤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유단자들 잘하는 사람들끼리만 모여서 실력을 겨루는 대회가 아니라 네. 정말 이 초보자들도 와서 한번 그럼요. 맛을 네. 볼 수도 있고 네. 한번 즐겁게 네, 이제 네, 축제의 장이 되는 건데 네. 그런 대회가 우리 경상북도 그리고 대구광역시에서 열린다는 것도 참 반가운 소식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누구나 가서 볼 수 있나요? 그럼요. 그래서 저희들이 대회를 하기 전 5일 날에는 또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고 또 홍보도 하기 위해서 요즘에는 태권 도장이나 줄넘기도 많이 하고 그랬어요. 예. 그걸로 로프 대회도 하고 또 특히 이제 6일 날에 저희들 오프닝 세레모니를 개회식을 11시에 합니다. 11시에 하는데 그때 오시면 각 나라 사람들도 오시지만은 그때 태권도 시범이라든지 한국 무용이라든지 이제 다양한 어떤 그런 무대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어떤 누구도 이렇게 오셔가지고 예. 정말 우리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대구에서 국제 대회를 하는 것이 육상 대회도 있지만 태권도가 좀 우리나라 전통적인 그 아니겠습니까? 국기죠. 예. 네. 그래서 오셔가지고 응원도 해주시고 참여도 해주시고 예. 또 이렇게 자랑도 좀 해주시고 그래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갑시다. 푸드 트럭이 있을 것 같아요. 갑시다. 아니 근데 거기 오시면은 그래서 오시면은 태권도 어떤 누구 오시더라도 그냥 앞차기 옆차기 격파라도 할 수 있도록 체험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프로그램도 이렇게 만들어 그러면 놓고 어린 학생들이나 그럼요. 자녀들도 네. 가도 되겠군요. 네네. 이러면 안 갈 수가 없죠. 네. 오늘 선수들 뭐 폼새나 겨루기를 보면서도 네. 아주 그냥 태권도의 매력에 폭 빠졌거든요. 자, 그럼 우리 이제 세 분께는 앞으로의 포부에 대해서 좀 듣고 싶습니다. 우리 아딘야 선수 앞으로 어떤 지도자가 되고 싶으신지 말씀해 주세요. 저는 앞으로 인도에서 태권도도 가르치고 애들한테 그리고 연구하면서 뭐가 발달되고 싶습니다. 어떤 운동 프로그램이나 애들 운동 수련생들 안 다치게 좀 훈련할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 좀 만들고 싶고 그리고 그 취미로는 인도에서 아직도 사람들 그 건강한 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그거에 대한 정보 아직도 부족해서 그 사람들께 좀 전달 드리고 싶습니다. 행복하고 건강한 생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제일 중요한 거네요. 네. 저는 이제 좀 가까이에 있는 목표는 내년 2월에 국가대표 선발전이 있는데 이제 거기에서 좋은 결과를 얻는 것이 일단 제일 첫 번째 목표고 더 나아가서 이제 졸업하고 선수 생활이 끝나고 나서 이제 이때까지 제가 태권도를 통해서 배웠던 것들을 이제 다른 후배들이나 아이들에게 지도할 수 있는 지도자가 되는 게 제 목표입니다.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선수로서는 국가대표라는 타이틀을 잃었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 아시안 게임이나 올림픽에도 도전해보고 싶고 지도자로서는 저를 매일매일 열정적으로 가르쳐 주시는 정재정 선생님처럼 되고 싶은 게 제 꿈입니다. 네. 정재정 감독 같은 경우 저희 감독을 오랫동안 계시면서도 국가대표 출신이고 또
국가대표 감독도 하신 분이기 때문에 같이 이번에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열심히 해서 지금 이중 얘기 나오고 보니까는 예. 너무 이렇게 호흡이 잘 맞는 것 같거든요. 예. 아, 근데 저 교수님은 뭐 제가 봤을 때는 뭐 다 이루었다 하실 정도로 아닙니다. 지금 뭐 예, 어느 정도를 좀 이렇게 다 갖추셨다고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의 계획이 있다면 뭐가 있으실까요? 글쎄요, 저도 이제는 뭐 오랜 세월을 이렇게 왔는데 요즘에 최근에 학교도 그렇고 주변에 그렇고 이제 국제화가 이렇게 많이 되니까 저는 이제 태권도를 통해서 국제화가 있게 돼 있지만은 좀 더 활성화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계명을 물론 이제 학교에 제가 있기 때문에 계명 태권도 센터를 해서 각 나라의 어떤 그 센터를 주고 그걸 통해서 태권도를 보급도 하고 또 국제 교류가 형성이 될 수 있는 활발하게 교류가 될 수 있는 거를 희망을 하고 또 하나 요즘에는 이제 플랫폼을 주는 걸 잘 활용을 해서 거기에 교육이든 여러 가지 다 먹어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배우고 또 경험하고 또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대구에 또 오고 대회도 참가하고 이제 태권도가 이제 국제화로 잘 활성화될 수 있기를 하는 꿈입니다. 네. 오늘 정말 이야기만 들었는데도 몸이 뭔가 건강해지고 정신이 맑아지는 것 듯한 그런 기분이 드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네, 오늘 말씀 너무 고맙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정말 우리가 스포츠이자 무예로서 몸을 단련하는 게 태권도잖아요. 네네. 그런데 태권도 정신인 이 극기와 홍익처럼 나를 이기면서 또 남들을 이롭게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함께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네, 저도요, 이 삶의 중심을 다시 한번 다잡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또 몸뿐만 아니라 또 마음까지 다잡기 위해서 저도 운동을 핑계대지 말고 열심히 해야겠네요. 아, 그러니까요. 네, 다시 나가는 걸로.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앞으로 있을 또 세계 대학 태권도 페스티벌에도 많은 관심 보내주시길 바라고요. 태권도 정신처럼 건강한 하루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태권도의 인생을 건 사람들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금요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